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심한 곳은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떨어지겠는데요. 거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운전 조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미세먼지가 남동쪽으로 밀려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간간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19도에 머무르면서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기온을 뚝 떨어뜨릴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수성 사격장 문제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장기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격장 폐쇄 여부를 확실하게 답하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민관군 간담회는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 100여 명이 포항 수성 사격장 폐쇄를 외치고 있습니다. 수성 사격장 폐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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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격장 문제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국방부 정책기획관이 장기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한미군 훈련부터 우선 중단해야 대화를 할 수 있다며 군 관계자들을 강하게 저지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떤 상생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가지고는 그런 답이 없으면 오지 마십시오. 주민들은 올해 초 장기면 수성 사격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사격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지 여건이 우리보다 나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협의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왔는데 대해서 정말 분노와 실망과 국가에 대한 배신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포항 수성 사격장은 국가안보상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관군 협의체 구성 등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느끼시고 계시는 많은 서운함이나 또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또 이 사격장이 불가피하게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하면서 상생의 길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민관군 간담회는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무산된 가운데 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다음 달 16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주민들은 두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가 극명해 사격장 폐쇄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영덕에 사는 82살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고 의식 저하 반응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일 거주지 인근 의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고 이틀 뒤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같은 백신을 맞은 99명을 확인한 결과 84명은 이상 반응이 없고 15명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법인 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택시 법인 소속으로 7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이달 8일까지 근무 중인 운전기사로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줍니다. 경상북도는 각 시군 교통부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 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제정된 신라완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이 제정돼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사업 대상지가 확대되고 추진 조직이 강화되는 점은 기대되지만 특별 회계 등 지역의 요구 사항은 빠진 상태여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문화재청이 제정한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월성과 황령사지 등 7개였던 기존 사업 대상이 14개로 확대됐습니다. 추가된 사업은 인왕동 사지와 천관사지, 낭산, 사천왕사지, 분황사지, 고황동 원지, 미탄사지 3층 석탑 등 7곳입니다. 또 6년 전 국무총리 훈령으로 조직됐던 사업 추진단이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면 기능과 역할이 강화됩니다. 특별법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되면 신라왕경의 핵심 유적을 복원 정비하는 사업은 곳곳에서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화재청장이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듣고 5년마다 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그 개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예산을 반드시 수반시켜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에 걸맞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사업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특별 회계 규정이라든가 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 이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이제서야 비로소 시행되지만 경주 시민들의 수건이 해결됐다고 하기에는 미완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 태권도 협회가 횡령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빼돌리거나 승품 승단 심사 때 심사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 실내체육관에서 대구시 태권도협회 주관으로 열린 승품 승단 심사대회입니다. 심사에 참여한 심사평가위원과 운영부원 등 100명가량에게 줄 일비 8만 원 가운데 3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8만 원 중에 3만 원은 협회 발전기금으로 낸다. 발전기금으로 떼고 나머지 5만 원만 준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 얘기를 못 들은 사람도 있고. 한 차례 심사에 이틀, 1년에 6차례가량 심사가 있는 만큼 한 해 3천만 원가량의 일비가 사라졌다는 건데 이 같은 행위가 수년에 걸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으로부터 한 해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시범단 참여 어린이를 훈련하는 대구 지역의 한 태권도장 지도관장이 태권도협회로부터 받은 훈련비 10만 원을 시범단 사무국장 계좌로 돌려줬다는 겁니다. 그 어린이 시범단 발전하는 그런 취지죠. 이 지도관장이 사무국장 계좌로 돌려줬다는 돈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모두 4차례에 걸쳐 40만 원. 해당 사무국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동안 태권도장 지도관장 20여 명으로부터 한 해 210만 원을 받아 당시 어린이 시범단 행사를 지휘한 수석 코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그런 돈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다 보니 그래서 저도 진짜 난감합니다. 난감해서 수석 코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석 코치라는 사람이 그 돈을 다 받아갔어요. 태권도협회가 준 돈을 다시 개인 통장으로 돌려받았다면 횡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태권도협회는 이전에 해당 사무국장이 저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 태권도협회는 핵심 지도부가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 독도재단 등으로 받은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와 각종 비리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에 들어있는 회계 장부와 회의록 등을 확보하는 한편 조만간 핵심 지도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시 태권도협회 한 해 예산은
지난해 기준으로 13억 원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경주시 수협 직원의 횡령 사건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상호금융취급부서에는 3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위반자가 수협에 200명이 넘고 지난 5년간 수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횡령액은 41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수협 직원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7년간 고객 수십 명의 계좌에서 예금 10억 원을 무단 인출해 주식 투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소방서는 어제 제1회 자체 소방 기술 경연 대회를 열었습니다. 직원 간 기술 교류를 위해 기획된 이번 대회에는 오천, 효자, 연일 등 포항시 남구 7개 119 안전센터가 참여했습니다. 각 센터별로 구성된 7개 팀은 건물 진입과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겨뤘습니다. 농업 종사자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절반에 임박하고 있는데요. 초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업용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실증센터가 안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농부가 사과가 가득 담긴 상자를 가뿐히 들어옮깁니다. 움직임에 따라 모터를 작동시켜 최대 20kg까지 힘을 보태주는 이른바 어시스트 수트를 착용했습니다. 밭을 갈고 모종을 심고 기르는 등 주요 농작업이 로봇 하나에 탑재된 팜봇과 위치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드론 방제기도 등장했습니다. 안동 농업로봇 실증센터에서 개발 중인 농사 로봇들입니다. 국내 유일의 로봇 생산연구소인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재난에 대비해 안전로봇을 개발하는 포항 실증센터에 이어 농사로봇 실증센터를 안동에 열었습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농업용 로봇을 소작농 위주인 한국 농업 환경에 맞춰 개발해 산업화한다는 목표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또 일본까지도 이렇게 많이 개발돼서 상용화가 일부 돼 있는데 아직도 그 기술이 한국 환경에 맞는 농업 로봇을 개발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 또 해외 수출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도 개발하는 그런. 국도 162억 원이 투입된 실증센터는 연구동과 비즈니스 지원동으로 구성돼 있고 국내 농기계 업체들과 공동 연구를 위한 실증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렇게 접목을 하면서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 우리 고령화 또 인력난 이런 거 농업 문제 현안에도 큰 도움이 되고. 지난해 기준 국내 농가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46.6%, 전국 평균 고령화율의 3배 이상입니다. 농업로봇 실증센터 개소가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 농업의 문제를 해결할 미래 전진기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 지진 3주년 국제포럼이 포항 지진의 교훈에서 시작된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포스코 국제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세계의 단층대 시추 프로젝트와 지진에 대한 주요 과학적 난제, 포항에서 향후 필요한 연구 과제 등을 주제로 전 세계 지진 권위자들의 발표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또 국내외 유발 지진 피해 도시 간 전문가 토론회와 트라우마 치유 관련 전문가 발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시민소통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울진군은 다음 달 말까지 지방 하천과 소하천 200여 곳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 사업에선 태풍 피해를 입은 제방의 침수 여부와 수문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하천 흐름에 방해되는 지작물 등을 정비합니다. 울진군은 점검을 통해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경우 하천 정비와 유지 관리비를 투입해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포항중앙초등학교는 학교 부지 무단 침입과 울타리 훼손, 공사 자재 방치 등의 이유로 학교 옆에서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해건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중해건설은 지난 25일 오전 허가 없이 학교 부지에 들어와 울타리를 훼손하고 공사장 안전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중앙초 관계자는 사건 이후에 건설사에서 무단 침입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자재도 가져가지 않아 결국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 북구청은 전문 엽사 15여 명과 공무원 등 70여 명의 합동 포획단을 구성해 멧돼지 합동 포획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로 인한 민원이 잦은 우창동과 장량동에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벌여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가시거리가 200m도 채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운전 조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다만 오후부터는 북서풍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미세먼지가 남동쪽으로 밀려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구름만 간간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1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가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19도에 머무르면서 낮 동안에도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동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 기온을 뚝 떨어뜨릴 텐데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7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